때는 일본 에도막부 중기를 가로지르던 갤로쿠 시대. 100년 넘게 계속되던 전란이 끝나고 일본은 평화를 찾았다. 막부의 주도 아래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를 부여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중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이 있었으니 역설적이게도 기나긴 전국시대를 주도했던 사무라이들이었다. 본래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삼키는 법. 전쟁이 사라진 뒤 그들은 설 곳을 잃었다. 그들 중에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간간히 험한 일을 받아 밥을 빌어먹는 거칠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낭인이라 불렀다. 이 시기 이에몬이라는 낭인이 있었다. 여느 낭인처럼 그 또한 하는 일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근근히 살아가던 신세였는데 긴 낭인 생활에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낀 지 오래였지만 그에겐 이를 타개할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 배를 곪는 날이 다반사였지만 체면이 있어 걸식도 하지 못하니 그는 점차 삶의 의지를 잃어갔다. 이리 살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지. 하지만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는 주어진다 했던가.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 그는 어렵사리 괜찮은 일을 하나 맡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육로인 홋카이도에 위치한 어느 위세 있는 귀족의 저택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귀족이 그 시기 대립하던 정적으로부터의 암살을 염려하여 이에몬을 비롯한 여러 무사들을 등용한 것이었다. 이에몬의 임무는 달포 정도 귀족을 호위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기간이 지나면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었지만 이에몬은 잠시나마 끔찍한 앞날을 잊어버리고 한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사라진 사실에 기뻐할 뿐이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귀족 또한 여러 낭인무사들 가운데서도 기민하고 칼을 잘 쓰는 이에몬을 꽤나 신뢰하였다. 오랜만에 주인의 인정을 받은 이에몬은 삶의 낙을 얻은 느낌으로 몸이 부서져라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다. 하루는 여느 날처럼 그가 야밤에 주인의 침소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 돌연 안쪽 방문이 열리더니 본 적 없는 여인이 나왔다. 이에몬은 깜짝 놀랐다. 옷같이 고운 피부에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듯 주름 하나 서지 않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눈이 부시는 미모에 이에몬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거칠고 비루했던 삶에 치여 잊고 있던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저 여인을 품어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여인 또한 이에몬의 시선을 느낀 모양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이에몬을 바라보았다. 이에 이에몬은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차가운 표정을 짓고선. 그렇게 등을 돌린 그녀는 이에몬에게 더는 눈길을 주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후에 알게 된 바, 그녀는 귀족이 아끼는 외동딸 오이와라는 여인이었다. 귀족은 수년 전 일어난 불행한 화재로 일족 대부분을 잃게 되었는데 피부칠하곤 딸밖에 남지 않아 무척이나 각별하게 아끼는 딸이라 하였다. 그날 이후 이에몬의 머릿속에는 온통 오이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에몬은 그녀를 갖고 싶었다. 그 아리따운 미모에 대한 욕망도 있었거니와 한편으론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분노도 함께였다. 곧 저택을 떠날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차츰 그 마음은 그녀에 대한 동경과 분노를 넘어 그의 비루한 삶을 청산해줄 희망으로 변해갔다. 만약 그녀를 얻게 된다면 그는 귀족의 뒤를 이어 가문을 잇고 남부럽지 않은 위세를 부리며 살아갈 것이다. 만약 그녀만 얻는다면.
그러한 이에몬의 망상은 날로 커져만 갔다. 곧 저택을 떠나 다시 지옥 같은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는 날이 갈수록 오이어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망상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하기에 이르렀다. 뭔가 괴한이라도 있는가? 저택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밤이었다. 이에몬은 귀족의 방을 찾았다.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라? 터무니없는 소리에 귀족의 얼굴엔 분노조차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몬의 결심에 선 표정을 본 귀족은 이내 경멸에 가득 찬 얼굴로 쏘아붙였다. 이 더러운 놈. 갈 곳 없는 거렁뱅이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설치는구나. 어디 낭인 주제에 내 딸을 넘보느냐? 이에몬은 그제야 망상에서 깨어났다. 귀족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했다. 그의 말이 맞지 않는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몬은 그제야 황급히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다. 제가 심신이 약해져 헛된 소리를 아뢰었습니다. 다시는 감히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니 바라건대 계속 주군의 그늘 아래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귀족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는 더는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그를 내쳤다. 이에몬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절망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희망을 제 발로 걷어찬 느낌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찌하면 오이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참이나 달빛을 맞으며 오이어의 방을 바라보던 이에몬은 어느 순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생각났다. 며칠 뒤 귀족의 저택에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협이 사라졌다 판단하여 낭인 무사들을 물리자 귀족이 끝내 암살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이는 정적의 소행이 분명했지만 그 증거를 찾기란 어려웠다. 하나뿐인 혈육이자 보호자를 잃은 오이아의 아름다운 얼굴엔 수심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졌다. 그녀는 좀처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분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벌써 한 달이나 수색하였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하여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귀족이 그간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무사들 중 그녀의 집안을 위해 힘쓰겠다는 이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정적이 두려워 복수를 다짐하는 이 하나 없었다. 그렇게 오이아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찾아왔다. 얼마 전 저택에서 일하여 눈에 익은 낭인 무사였다. 이에몬이었다. 무슨 일인지. 남루한 차림의 낭인 무사의 눈엔 묘한 자신감이 흘렀다. 그는 오이어에게 말했다. 부친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주군께선 저에게 더없이 잘해주셨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중심 없이 간사한 혀를 놀리는 여우 같은 무리들의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를 믿으십시오. 오이어는 그의 중심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찝히는 때라도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다만 확실해질 때까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오이어를 보며 이리 말했다. 제가 앞으로 목숨을 바쳐 원수를 추적하고 아가씨를 지킬 것이니 아가씨께서는 다만
제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분노와 절망에 눈이 먼 오이와는 이에몬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오이와를 손에 넣은 이에몬은 그의 예상대로 귀족의 대적택과 가문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더는 굶주릴 일도 길을 떠돌 필요도 없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더없이 풍족하였고 집에는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었으니 이에몬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에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영원한 것이란 있을 리 없었다. 유독 우중충하던 어느 날 밤 아내 오이어가 그를 불러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에몬이 약속을 하고 혼인을 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오이와는 종종 지난날의 약속을 언급하며 이에몬을 다그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에몬은 적당히 말을 넘기곤 했지만 그쯤 되어서는 오이와의 추궁은 날로 잦아지는 데다 좋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이에몬은 그날도 적당히 얼버무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오이와는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노라 결심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방까지 따라와 그를 붙들고 외쳤다. 처음부터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게냐? 아내의 눈은 지난날 본 적이 있던 것이었다. 수년 전 자신을 보던 그 경멸 가득한 눈이었다. 이에몬은 불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밀쳐버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에몬은 범인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줄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구냐? 너는 이 더러운 놈.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귀족을 죽였던 것은 이에몬 자신이었다. 오이와는 끝내 결판을 보겠다는 듯 고성을 지르며 이에몬을 다그쳤다. 이 쓸모없는 놈. 이에몬은 달려드는 아내의 얼굴에서 일찍이 보았던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다. 지척에서 제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었던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이제 보니 오이와의 얼굴은 부친과 참으로 닮아 있었다. 재수없는 것. 이후 이에몬은 아내가 약속을 지키라 요구할 때마다 손찌검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피해 바깥으로 나돌기만 하였으니 오이와의 무거운 마음은 이내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느 날 작은 병을 얻어 몸져 눕더니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몬은 이를 외면하고 싶어서인지 점점 더 기생과 도박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써댔고 매일 정신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셔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뒤늦게 남은 가산을 확인한 이에몬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느새 가산이 몰라볼 정도로 줄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간 스스로 탕진한 것 때문이 컸지만 이에몬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그녀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가산을 탕진했다 믿었다. 그 분노는 사실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옥 같던 낭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를 지옥에서 꺼내준 것은 오이와였지만 이미 수년간 그것을 제 것으로 누려온 이에몬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다시 지옥에 돌아갈 것 같은 노파심은 점차 오이와에 대한 분노로 뒤바뀌어 갔다. 이게 다
저것 때문이다. 얼마 후 그가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던 밤이었다. 그는 문득 담벼락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담벼락 너머 저택 안에는 한 여인이 나비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에모는 몸이 굳고 말았다. 너무나도 어여쁜 여인이었다. 여인도 이에몬을 보더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후에 수소문을 해보니 여인은 에도에서 이름난 부잣집 외동딸 우메라는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묘하게 마음이 간 이에몬은 수시로 여인의 저택을 서성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술에 취한 이에몬을 깨웠다. 누군가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저희 주인나리께서 나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메의 부친이었다.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부자는 이에몬에게 자신의 딸과의 혼사를 제안하였다. 이에몬에게 빠져있던 우메가 졸은 모양이었다. 듣자 하니 병든 저에게 묶여 아까운 재능을 썩히는 것 같던데, 만약 당신이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온다면 무사로서 일할 만한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장차 내 모든 재산도 물려줄 것이요. 무사로서 일할 곳이 없다는 것도 지금의 아내와 혼인한 뒤 한스럽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모는 그 제안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제안은 감사하나 저를 잘 알지 못하실 텐데 어찌 그리 많은 것을 내어주시는지. 그리고 저는 이미 아내가 있어 대릴 사위는 어려울 듯합니다. 부자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요. 어찌 내 아끼는 딸을 첩으로 보내고자 당신을 불렀겠소. 그러곤 더는 말이 없었다. 이는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였다. 이에모는 내심 부자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우메와 혼인한다면 그는 더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간 얻지 못했던 인정과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내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만약 그 여인만 사라진다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사로서 숱한 사람을 베고 자신을 걷어준 주인까지 배반한 이에몬이었지만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었던 걸까? 그는 쉽사리 병든 아내의 방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오이와에게 선뜻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가 오이와를 버린다면 그녀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사실 이에몬이 그녀의 부친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에몬의 귀천엔 부자의 제안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무사로서 일할 만한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장차 내 모든 재산도 물려줄 것이요. 이에 이에몬은 밤을 새다시피 고민한 끝에 결국 결심을 굳혔다. 이에몬은 천천히 아내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몸져 누운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으셨나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눈빛이었다. 그는 가만히 다른 곳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떠날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시침이 떼지 마시오. 당신이 병수발을 핑계로 집안을 들락이는 노인과 붙어먹어 내 명예를 더럽힌 것을 다 알고 있소. 이혼할 구실로서 그가 궁리해낸 핑계였다. 오이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녀는 분노 가득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더니 잘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이에몬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에몬의 옷자락을 움켜잡고는 고함을 질렀다. 이 더러운 놈, 갈 곳 없는 낭인 놈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설치는구나. 갈 땐 가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가거라. 이에몬은 화들짝 놀라 오이아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그러다 그만 이에몬이 허리춤에 찬 칼자루에 부딪혀 얼굴 한 부분이 찢어지고 말았다. 무사랍시고 칼을 차고 다니는 꼴이라니. 넌 무사가 아니다. 그저 굶주림에나 허덕이는 개일 뿐이다. 닥쳐라. 순순히 이혼장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너와 그 더러운 노인네가 붙어먹은 걸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이에몬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날 이후 오이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소리내어 통곡하곤 하였다. 얼굴에 난 상처가 깊어 이 또한 좀처럼 낫질 않았으니 그녀의 병세는 깊어져만 갔다. 당시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이혼장을 받지 못하면 훗날 화근이 되기도 했으므로 이에몬은 반드시 오이아에게 이혼장을 주고 수령 증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이아는 더는 이에몬을 만나지 않으려 했으니 이에몬은 머릿속에 걱정이 떠나질 않았다. 이미 우메의 부친에게는 약속을 한 터 이에몬은 나날이 피가 말라갔다. 그러던 중 우메의 집에서 다시 한번 호출이 왔다. 생각이 바뀌었는가? 아닙니다. 단지 우메의 부친은 가만히 이에몬을 바라보았다. 이에몬은 차마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그러자 우메의 부친이 그에게 웬 병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로 다쳤다 들었네. 갈라선다 해도 그간 정부치고 산 아내이지 않은가. 먼저 가서 이걸 전해주게. 답은 그 다음에 듣도록 하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갔다. 이에몬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괴로움과 자괴감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처에 좋은 약이라 하오. 이에몬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고약을 건네주었다. 오이아는 별 말이 없었다. 남편이 건넨 배려에 그 마음이 마침내 치유된 것일까? 그녀는 한동안 이에몬을 다그치지 않았다. 고약의 약이 줄어갈수록 이에몬 또한 마음이 날로 약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오이와의 침소 쪽에서 때 아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에몬이 놀라 그곳으로 가보니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그러자 오이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녀의 손 뒤에는 본 적 없는 끔찍한 눈길이 이에몬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녹아내려져 있었다. 먼저 가서 이걸 전해주게. 답은 그 다음에 듣도록 하지. 우메의 부친이 전해준 고약은 상처를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곱디곱던 오이아의 얼굴은 노란 진물과 함께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오이와는 저주를 퍼부으며 이에몬에게 달려들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더러운 수로 내 삶을 망치려 들다니. 죽어버려라. 그 순간 이에몬은 오이아의 얼굴에서 죽은 장인의 얼굴을 보았다. 이에 그는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장인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다가오지 마라.
정신을 차렸을 때 이에몬의 두 손에는 새빨간 오이아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에몬은 더는 굼뜨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급히 죽은 아내의 시체를 들쳐업고선 집 밖으로 향했다. 그는 문짝을 뜯어 오이아의 시체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선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인 교바시로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오이아는 강물 깊이 가라앉았다. 이에몬은 그 시체가 물을 따라 흘러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이에몬은 이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오이와의 죽음을 실종으로 꾸몄고 별 탈 없이 우매어 혼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의 집에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매는 무척이나 고대한 듯 볼을 붉히며 말했다. 이에몬은 지난날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미소로 대꾸했다. 하지만 우매는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은 건지 계속해서 오이아에 대해 물었다. 부인은 어찌하신 겝니까? 반항이 완고하다던데.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오. 이에몬은 이에 부인을 끌어안고 자리에 누웠다. 그는 안도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얻었다. 두 번 다시 낭인이 되지 않으리라. 어여쁜 아내를 안고 명예와 마르지 않는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매는 다시 한번 오이아를 언급했다. 이에 이에몬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았소. 그 여자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만! 이에몬이 소리치자 우매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두 손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에몬은 마음을 가라앉히고선 우매를 달랬다. 이제 정말 괜찮소. 걱정하지 않아도 좋소. 그러자 우매가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물었다. 그러시겠지요. 서방님도 그 여인을 더는 생각하기 싫으실 겝니다. 그 여인은 얼굴이 모두 녹아내렸으니 말입니다. 그걸 어찌 알고 계시오? 이에몬은 두려움이 샘솟았다. 우매는 한동안 뜸을 들이다 이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냐 말입니다. 우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에몬을 바라보았다. 이에몬은 오싹하여 온몸이 굳고 말았다. 제게 말입니다. 고개를 든 이는 신부 우매가 아닌 흉측하게 녹아내린 얼굴에 오이와였다. 이에몬은 아연실색하여 뒷걸음질 쳤다. 약속을 지켜라, 이 쓸모없는 놈. 오이와는 무릎으로 걸어 그런 이에몬을 천천히 쫓아갔다. 이에몬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단숨에 칼을 빼어들어 오이와의 얼굴을 베고선 그 목을 쳐버렸다. 징그러운 것! 죽어라! 그 목이 떨어지자 이에몬은 손을 멈추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 오이아의 얼굴이었던 목은 사실 놀란 표정의 우매의 것이었다. 쓰러진 신부는 오이아가 아닌 우매였다. 그녀의 얼굴은 칼로 난도질이 되어
오이와처럼 변해 있었다. 약속을 지켜라. 이에모는 집을 뛰쳐나왔다. 신부가 된 우메를 죽였으니 에도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헛것을 봤다는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는 에도를 빠져나가고자 했다. 통행이 금지되어 인적 없는 도카이도를 따라 교바시를 지날 때였다. 문득 다리 밑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에모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다리 아래를 보니 울음소리는 방죽에 기대어진 판자 아래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에모는 홀린 듯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모는 엉망으로 썩어있는 판자를 조심스레 잡아 들춰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본 이에모는 질겁하여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판자에 묶여있는 오이와였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오이와는 흉측한 얼굴로 이에몬을 추궁하였다. 이에몬은 몸이 얼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어려웠지만 남은 힘을 다해 판자를 뒤집어 강물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자 판자 반대편에 있던 것이 드러났다. 다름 아닌 그가 죽였던 귀족이었다. 먹여주고 재워준 주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내 딸까지 죽이다니, 이 배은망덕한 놈. 이에모는 힘껏 판자를 물속으로 잠그려 했지만 판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정신이 나가 다시 한번 판자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시체가 나타났다. 백골이 되어버린 누군지 모를 시체였다. 이 쓸모없는 놈, 약속을 지켜라. 그것은 이에몬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때 판자 뒤에서 수많은 손이 백골을 뚫고 나와 이에몬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고는 그를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다음 날 에도의 수로 끝자락에서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그날 아침 판자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사람의 시체가 묶여있던 것이었다. 얼굴이 녹아 없어진 이름 모를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도 사람이 묶여 있었다. 얼굴이 끔찍하게 도려내진 어느 사내의 시체였다. 이리 살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지. 이 이야기는 에도 시대 실제 일어난 괴이한 사건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도카이다 요치야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8세기의 극작가 스루야 남보쿠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요치야 괴담이라는 이름의 가부키극을 만들었다. 도카이도란 과거 일본의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을 연결하는 도로의 이름인데 작중 이에몬이 오이와의 시체를 던진 곳은 도카이도를 따라 에도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교바시라는 다리이다. 현재는 수로가 메워져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에도 도쿄의 교바시라는 역 이름으로 남아있다. 또한 이 이야기의 배경인 요치야는 현재 도쿄 시부야구 요치야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 괴담은 사라야시키 괴담, 모란 등론과 함께 일본의 3대 괴담으로 손꼽힌다.